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지난달 말 경남도의회에서 빚어진 여야 갈등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도민이 보기에는 소모적이기만 했던 예결위원장 자리 다툼은 협치란 이름으로 봉합이 됐습니다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향후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그간 있었던 갈등과 협치 과정, 앞으로의 대책까지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인 하귀남 변호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인 최형두 전 청와대 비서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청 교육청 강력히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이 나서는 것을 확실히 이뤄왔고 네, 다행히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이 사태가 한 달여간 이어지면서 도의회를 보는 도민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첫 번째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그냥 진작에 좀 하지라는 마음이 들죠. 이게 원래 상임, 그러니까 예결 특별위원장 이 배분을 예전에는 한국당이 다 늘 다수였기 때문에 배분의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도의회는 민주당이 34석, 한국당이 21석이니까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또 이 도정 그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예산의 심사는 당연히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혹시 있을 이제 추경에 대해서 이제 그 의석 비분에 따라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안 맞았잖아요. 도 본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의 한계는 맡아야 된다는 이 티격태격 하다가 준다 못 준다 하다가 서로 이렇게 파행도 갔다가 결국은 하나씩 가지는 이렇게 왔잖아요.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그래 이왕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관례를 만들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뭔가 너도 다 할 수가 없고 이쪽도 다 할 수가 없는 그렇다면 좀 나누는 것을 싸우기 전에 미리 이렇게 타협하고 관례를 만들자. 그래 그런 첫 발을 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국회와는 다르게 서로 이렇게 손 맞잡고 어쨌든 협의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는 관례를 좀 만들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영두 위원장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김지수 의장이 적절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협치의 정신이 흐려져서 사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었지만 협치의 정신을 잃지 않고 특히나 이게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정치란 것은 우리 지역의 살림과 다 함께 사는 이웃들끼리 다 함께 이 예산을 좀 더 알뜰하게 쓰고 하기 위한 또 미래지향적으로 쓰고 그러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수당인 어쨌거나 현재 다수당이고 여당인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렇게 협치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부분적으로 양보할 일을 끝까지 이렇게 고집했다는 점이 조금 유감스럽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하 위원장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어떤 관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건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와 지방의회가 도의회가 다르겠습니다만 이 예결특위라는 게 이제 국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이 국회에서는 예결특위가 소수당의 제1당한테 항상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아니지만 지금 국회 같은 경우도 한국당에서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상임위를 예결특위도 상임위 하나로 봐서 야당목, 여당목 또 소수당목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런 관례가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이에 사실은 예결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보다도 예결위를 꼼꼼하게 해서 지난번에 좀 약간 황당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교육청에서 체육복을 나눠주는 문제가 조례에 근거도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형식의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관례를 만드는 기회가 됐다지만 사실 도민의 시선에서 볼 때는 두 당의 자리 싸움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두 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도민의 눈총을 좀 받더라도 그만큼 예결위원장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벌였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여당 지금 경남도, 경상남도 도정 그리고 교육청 모두 다 민주당 가까운 여당과 가까운 뭐 또 교육청은 이게 정당과 관계 없는 데입니다만 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 방향이 민주당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결위 전체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허용하고 하는 또 일정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그걸 뭐 한국당이 그냥 양보하면 될 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당으로서도 관례상 국회의 관례를 보거나 또는 협치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 예결특위는 한국당이 맡았으면 야당이니까 좀 더 꼼꼼하게 또 비판적으로 아낄 건 아끼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정부 또 도정도 민주당이 하고 네. 예결특위도 민주당이 하고 감시와 견제 그러니까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위해서라도 진작 한국당이 줬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 잘 안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민생 경제를 살리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경남 교육청이 편성한 세 예산이 모두 15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이 돈을 하나하나 살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위원장이 발언권을 쥐고 어떤 특정하게 이걸 참 우리 도지사님 유리하게 또는 교육감 유리하게 또는 민주당의 입장이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좀 파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한국당이 최선을 다했는데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받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협치 정신이 더욱더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에선 다른 건 좀 양보해도 정책 전반을 결정할 본예산 예결위원장은 다수당으로서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겠죠? 이 사태를 보려면 의원으로서의 그 예결위원장이라는 그 의원 본인의 입장이 있고 네. 또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있고 또 야당인 한국당의 입장 세 관점을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예산 결산 심사를 하면 당장 연말에 도 본예산, 도교육청 본예산이 한 번 있지만 해가 지나는 동안 봄, 가을, 추경이 몇 번씩 있거든요. 네. 도 같은 경우는 총 합해서 5번,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4번, 2개 합해서 9번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9번 중에 추경 예산에 한 3번 정도 위원장을 배려할게 라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 배려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의석수 비율이 5대 3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똑같은데 위원장이라는 본예산 위원장이라는 것은 전반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거든요. 네. 좋다기보다도 이제 좀 이렇게 발언권도 또 내용을 깊이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야구로 치면 선발 투수 같은 거예요. 다 이걸 하고 싶죠. 네. 나중에 추가 경정 예산의 어떤 중간 개투진 말고 의원들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투진을 배려할 게 횟수 3번 주잖아 이런 걸로는 이게 그 성이 차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양당 입장 공이 보면 좀 중요한 책임을 맡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툼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결국 이제 협치로 어쨌든 간에 배분의 한 획을 그었으니까 네. 앞으로 이것이 관례가 돼야 된다는 민주당, 한국당 둘 다 의원 본인의 욕심이 있지만 도민을 바라볼 때에 좀 멈추는 네. 그런 좋은 관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일당 독주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태가 뭐 언젠가는 있을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주 재밌는 상황이죠.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34석을 가졌지만 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이 앞에는 6대 때는 새누리당이 47석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당이 한석, 무소속 2석이고 5대 때 보면 한나라당이 35이고 그리고 4대 때도 보면 한나라당이 44석, 3대 때 한나라 44석, 2대 때 41석, 1대 때는 민자당이 52석. 그러니까 네. 진보나 야권 계열이 10석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배분하고 뭐고 할 것도 없고 또 야권에 있는 쪽도 감이 달라 엄두도 못 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이 다 갖고 있으면서 준이 많이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바뀐 거에 잘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뀐 그거에 맞게 의석수 비율대로 좀 관례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당시 사태가 한국당 의원들의 예결위 불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도민들의 눈살을 더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전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지방의회 분포로 보자면은 계속 민주당의 기세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도의회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산과 결산을 통해서 도정이 잘 되고 있는지, 이 집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걸 네. 따지기 위한 것이고, 이걸 꼼꼼히 봐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도의회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야당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네. 예, 여당은 아무래도 같은 도청과 도지사와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사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이걸 꼼꼼히 보는 것은 야당의 몫이고, 네. 이건 이제 민주당 역시도 아마 소수당일 때는, 다수당이 아니었을 때는 간절히 바랬던 것일 겁니다. 네. 그리고 역지사지를 해봐야 될 게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당도 과거 그러면 어쨌나 그때는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처럼 한 10석 차이 정도로 이렇게 균형이 잡혔을 경우에 11석, 13석 차이네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21석인 한국당한테 어떤 야당의 몫이라든가 특히 예산 결산에서는 지금 국회가 그렇듯이 국회가 이제 야당한테도 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 큰 국회도 우리 국회 아주 그 서로 정당끼리 다툼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야당한테 애결터기는 맡기는 이런 전통을 만들었거든요. 상임위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쨌든 야당한테 한번 이런 몫을 주보는 것도 좋았을 일인데, 네. 한국당이 이제 협상을 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도청은 민주당이 애결터기 위원장을 하시고, 네. 도교육청은 그럼 한국당에 달라. 이렇게 협상을 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대신에 2021년에는 네. 도교육청 한국당이 많이 양보한 셈입니다. 양보한 셈인데 협치는 한국당이 내보였는데 어쨌거나 예산 결산 특위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과 결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야당이 네. 좀 더 꼼꼼하게 현미경처럼 보려고 할 것이고요. 네. 그런 점을 여당도 좀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례를 만드는 일이어서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불가피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정치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두 정당 또는 두 정파 집단의 대립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 그 노조도 단결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데 저는 뭐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좀 표현이 그런데 이 싸움조와 네. 또 협상조 또는 내용을 파악하는 조가 좀 구분돼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이 뜻이 안 맞으니까 싹 다 나가버리잖아요. 예. 나가버리면 그러면 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사람만이라도 어떤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이 되게 안타깝고, 그런 측면에서 송순호 도의원이 어쨌든 간에 추경안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움을 토로하고 네, 네. 이래가지고 되겠냐, 당신들이 옛날에는 하나도 배려 안 해놓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느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네. 그때 이제 그는 좀 적절치 않긴 하죠. 예산안만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예. 그래서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차제에 뭔가 이게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는 싸움의 공간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이 얼어도 물 밑에 흐르는 것처럼 심사를 하는 몇몇의 조는 있는 이런 좀 네. 분리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더 좋은 것은 이런 게 없도록 확립된 관례대로 나누기가 돼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이번 파행으로 반쪽짜리 심사가 된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는 처리가 좀 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지금 도교육청에 보내산 예결위 심사가 5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네. 되고 있고, 지금 또 도청 역시도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되고, 여기에는 이제 한국당이 이 당초 요구했던 것으로 도청은 그러면 좋다.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고 여당이 네. 하고 교육청은 한국당이 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2021년에 그럼 그렇게 네. 해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그렇게 합의해서 이제 뭐 한국당의 양보로 이제 그 진행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경우는 한국당이 원래 좀 보수적인 정당이어서 책임감이 높습니다. 이 도정을 꼼꼼히 살펴되고 도정에 차질을 주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책임감을 발휘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따져야 될 예산, 결산을 꼼꼼히 따지는 데서 이제 야당의 본 모습을 찾아야겠죠. 네. 이 도민의 세금 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또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또 요즘 예산은 많이 쏟아부었는데 전혀 실적이 나지 않은 이런 예산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산들이 없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 실력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민주당이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숫자로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지만 이제는 슬기롭게 정말로 실력으로서 하나하나 예산안을 따져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나가야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럴 거면 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결비 상설화를 했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상설화했기 때문에 네. 비록 이게 끊어져서 조금씩 그 기간이 짧죠. 이번에 뭐 송순호 도의원 같은 경우 추경예산위원장에 일주일도 못했거든요. 또 아마 추경예산위원장들은 그럴 겁니다. 본예산위원장들은 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위원장 자리가 배분이 돼 있다는 것이 예측이 되고 내가 거기 위원이라는 것이 이제 예측이 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치에 따라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한국당이 도 교육청 예산을 이제 네.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지금부터 아마 그에 소속된 예결위원, 내가 만약 예결위원이면 네. 그 예산을 더 꼼꼼히 보는 어떤 상설 전문성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 사태의 그 가장 큰 그래도 뭐 그나마 나아진 점은 어찌됐든 간에 터뜨리지 않고 손을 맞잡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어도 국회에 대해서 봐라, 경남도를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에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죠. 재발 방지 대책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예 조례로 말이죠. 네. 뭐 의석 비율에 따라서 누구는 누구 이거 뭐 이번에는 뭐 또 본 예산은 여당, 그다음에 뭐 교육청 예산은 야당 이렇게 정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기는 한데 네. 또 정치 현실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관심 사항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도 조례로 세팅하는 것이 맞느냐는 그래서 신중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같은 당 안에서도 어떻게 배분을 할지에 대해서도 정치 현실은 다르고 네. 지금 이번 합의 과정도 보면 2021년도에는 한국당이 도교육청 예결위원장을 맡는데 네. 그 넘어서는 원내대표가 다시 협의를 한다잖아요. 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그때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를 그 사람의 선택권을 지금 제한해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조례도 마찬가지죠. 조례를 만들면 안정성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새롭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많은 정치 영역에서는 관례가 중요하고 네. 협치가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첫 발에 첫 손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도의회 처음 출발할 때도 창원시 의회와는 달리 협치를 했고 네. 이번도 약간 간당간당했지만 결국 협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한 두세 번만 더 반복이 되면 굉장한 관습법 관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도정의 굉장히 발전이 미끄럼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 경상남도 예결위 이게 상설화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에 가장 늦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국회도 예산결산특위가 상설화된 게 이게 2000년대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쭉 그냥 재무위라든가 이런 데 되어 있다가 상설화된 거는 사실은 그것도 2000년이니까 국회 역사로 치면 긴 일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상설화되어 이제 예산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문제는 이제 상설화의 내용입니다. 상설화의 내용인데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가 1년인데 예산 결산안이 제출될 때마다 이 선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이제 한 번씩 돌아가서 우리 도의원들이 경력 관리하는 데 도움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전문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이 예산 결산 특위를 상설한 자체가 뭐냐면은 전문성을 확보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과연 될 것이냐, 그게 도의원들한테 중요한 경력 관리가 되겠지만 될 네.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제 도의회가 좀 더 연구해서 제도적 정착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어쨌거나 예산 결산 특위를 상설하고 이번에 관리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 이제 예측 가능한, 그래서 뭐 이런 문제로 파행이 없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 이 타이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 예비심사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걸 철저히 해서 또 예결산의 성과를 과시해서 자신의 의정 활동을 돋보이도록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리 다툼보다는 예측 가능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과 결산을 다루는 예결특위는 도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번 사태로 잠시 망각했던 본분을 되새기고 반성의 기회로 삼길 도의회에 요청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